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평등과 평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언어 또한 시간이 갈수록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국제연대와 평화의 언어로 불리는 에스페란토입니다.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홍성조 회장의 에스페란토 강의가 진행돼 예비 교무들에게 또 큰 호응을 얻었고요. 지난 10월 말에는 에스페란토 국제 선방도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홍성조 회장 직접 모셔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불교 에스페란토 학회 회장 홍성조입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Saluton carai, mi estas 홍성조, kiu estas prezidanto de Esperantista Asocio de Onbolismo. Mi tre ĝojas renkonti vin. Dankon. 네, 당콘 이렇게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에스페란토어로 이렇게 인사도 해주셨어요. 예, 일단 이 에스페란토가 어떤 언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스페란토는 1887년에 폴란드의 안과 의사인 자메노프 박사가 창안해서 발표한 매우 배우기 쉬운 국제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페란토어로 그 뜻이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뜻. 네. 왜 그러냐면 그 처음 에스페란토 문법책을 자메노프 박사가 펼쳐냈을 때에 그 저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썼습니다. 독토로 에스페란토라고요. 거기에서 에스페란토가 유래되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또 의미를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됐는데 현재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예, 세계적으로는 약 2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에스페란토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수천 명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이미 에스페란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네네. 예. 그리고 그 자메노프 박사가 태어났을 당시에 폴란드의 비알리스톡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을은 그 프랑스인, 독일인, 유대인 이런 여러 민족들이 혼재해서 살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언어가 서로 달라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자메노프는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면 그런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통어를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실천 결과가 바로 에스페란토가 되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소통도 어렵고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바로 그 결과물 에스페란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지구상에는 참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페란토가 우리 원불교에 소개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시작됐나요? 저는 1978년도 대학에서 네. 에스페란토를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을 찾는 에스페란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에스페란토를 공부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을 에스페란티스토라고 부릅니다. 네. 외국의 에스페란티스토가 한국을 찾아오면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주말이면 그분들을 서울 시내에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명 정도가 꽤 많았나요?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방문하는 그런 편이었었죠. 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서울 시내를 안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네. 토요일에 청년법회 시간이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체험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법회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회 끝날 때쯤에서 기타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앞에 나가서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처음 보고 또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네. 소감이 어떻냐 뭐 이렇게 서로 묻고 대답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불교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로교당 청년회에는 네.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주 법회를 봤었어요. 그리고 법회가 없는 주중에는 그 자기들의 취미나 기호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1980년 5월에 에스페란토를 조직을 해서
네. 에스페란토 강습회를 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원불교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에스페란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했어요. 오. 그래서 초급 강습을 마치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모토를 좀 대단하게 정했지요. 네. 원불교를 에스페란토 세계에 아.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원불교 내에 홍보를 하자. 오. 이제 그런 뜻으로 당시에 에스페란토 회를 조직을 했었는데 그 이름도 네. 라 찌르클로라고 의미는 일원회라는 뜻입니다. 일원회로. 예. 그리고 이제 신년 법문이나 네. 우리 이제 정전의 교리 부분을 조금씩 서투른 실력이지만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해 12월에 네. 회지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그 회지에다가 연습으로 번역했었던 그 신년 법문 또 교리 등을 실어서 네. 이 국내에는 각 에스페란토 지부가 시도마다 있어요. 오. 그 지부에 보냈고 세계적으로 해외에다가는 한 30여 개국을 선정을 해서 해외 각 협회에다가 보내면서 저희 원불교를 홍보를 하고 그랬었죠. 그 출발을 회장님이 계셨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 이제 거의 봉사처럼 이제 홍보하는 이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뭐 서울을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딱 활동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저희 청년회 담당 김주영 교무님하고 네. 또 그 당시에 법타원 김희연 교감선생님 계셨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좌산 이광정 이제 교감님이 오셨는데 참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격려를 많이 네.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2, 3년이 지나면서 청년들이 또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 네.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래서 저도 인천에서 직장을 얻게 돼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옮긴 뒤부터는 활동이 좀 뜸했었죠. 에스페란토랑 전혀 관련이 없는. 예. 저 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활동은 인천에서 조금 조그맣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한 20여 년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근데 2000년 초에 우연찮게 제가 그 인터넷을 하다가 보니까 그 김상익 교무님의 그 정토이신 네. 박용신 회장님을 중심으로 인천 거기 익산에서 저희들이 활동했었던 그 에스페란토의 네. 조직이 그때까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빨리 연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합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숙에도 참석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의기투합이 되다 보니까 네. 국제 선방을 한번 해보자. 국내 국외 사람들을 네. 초청을 해서 그리고 또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 참석을 해서는 원불교 분과를 한번 해서 세계 에스페란티스토들에게 원불교를 한번 본격적으로 알려보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도 그곳에 힘을 좀 보태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네.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거죠. 처음에 말씀하신 게 78년에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에스페란토가 그렇죠. 예. 지금 시기로 보면 거의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에스페란토와 쭉 함께 하시는데 원불교에서는 또 창립 멤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뭐 이어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와 창립 당시와 지금 에스페란토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에스페란티스토들 사이에서 원불교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또 원불교에서도 에스페란토는 생소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합숙을 하면서 네. 회원들을 모집하고 또 국제 선방이라고 그래서 내국인 한 20명, 외국인 20명 정도 모여서 행사를 하고 네. 또 그 결과를 계속 보고를 하고 또 세계 대회에 참석해서는 원불교 분과를 열어서 거기서도 원불교를 홍보하고 네.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한국에는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그 원불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감이 있고 네. 신용도가 높고 오. 점잖은 분들이 많더라. 이런 식의 평들을 많이 하셨던 거죠. 네. 그냥 말 그대로 믿을 만한
그런 예. 이미지를 잘 구축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페란토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활용 분야가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전 세계에 이제 원불교를 알리는데 에스페란토가 좀 다리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 그 안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교전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한 것들 예. 이런 것들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980년에 이제 처음 네. 저희 모임이 시작했었을 때에 실력들도 미천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교전을 이제 정전부터 번역을 해보기도 하고 법문을 번역하기도 했는데 서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 이런 진행을 했었는데 1985년쯤 돼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교전 번역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하고 이제 최대석 지금 이제 원무님이 되셨습니다. 네. 당시 이제 최대석 그 교우가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종로교당에 그 당시에도 교감으로 계셨던 좌산 이광정 교감님께서 저희들을 우이동의 수도원으로 부르셨어요. 그 번역하고 있는 청년들 네. 모두를. 근데 우이동 그 수도원이 지금은 봉도 청소년 훈련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정전 번역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를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용어가 굉장히 번역을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몇 가지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에스페란토 단어를 떠올리기가 그렇죠. 굉장히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번역이 아니라 먼저 교리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난 뒤에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최대석 그 지금 원무님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가가지고 네. 거기 엘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스페란토 학과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딱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대학에서 석사, 박사 통합 과정으로 들어가서 네. 에스페란토를 정통으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유수한 이제 재능 있는 에스페란티스토들하고 만나서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마음껏 이제 향상시켰던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저희 교전 번역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2016년이 저희 오물교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네. 그때를 맞춰가지고 6대 교서 전체 우리 교서 전체를 번역을 다 했습니다. 네. 그 정전, 대종경, 그리고 불조여경, 정산종사, 법어, 교사, 성가, 예전까지 네. 다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뒤에는 2019년에 대산종사 법어까지도 번역을 마치고 출판을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지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한글로 우리가 들어도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이해를 하고 온전히 다 깨우쳐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에스페란토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또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성가까지 번역을 마치면서 성가집도 나왔다고요? 예, 성가집도 이제 냈는데 네. 초판으로 100권을 이제 출판하겠다고 네.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네. 주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단 이틀인가에 다 마감이 돼 버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 노래는 어려워요. 네. 그 운율이 많아가지고 일반인들은 이런 일반적인 문학 작품 해석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번역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교과서가 되는 거죠. 음악 번역에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좌산 상사님께서 최대석 원무에게 네. 현존하는 모든 민족어로 우리 정전을 한번 번역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최대석 원무가 그 에스페란토에 정통한 이제 세계 그 국문학 교수 각 나라의 국문학 교수들을 물색을 해서 네. 그분들에게 우리가 에스페란토로 번역한 우리 교전을 드리면서 여기 이거를 교량언어로 해서 그 나라 말로 정전을 좀 번역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네. 지금까지 7개 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아랍어, 체코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7개 국어로 번역이 됐고 네. 또 지금도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예, 마침 이번 선방에도 네. 베트남어를 번역하고 있는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총부에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상사님도
배울 예정으로 있다고 아침에 오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에스페란토가 교량 언어가 된 거면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바로 베트남어로 예를 들면 네.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에스페란토어를 거쳐서 번역된 그 교전을 가지고 베트남어로 번역을 한다는 게 맞는 그렇죠. 건가요? 베트남의 국어학자가 네. 베트남어 전문학자가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페란토에 능통한 그 나라 언어의 네. 학자. 그러니까 이제 에스페란토 교전을 들으면 쉽게 보고 네. 익힐 수 있죠. 그래서 교량 언어로서 네. 독특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에스페란토 교전이 없었으면 네. 이렇게 많은 민족어로 그렇네요. 우리 정전이 번역될 수 있을까? 아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이제 교전 번역인데 네.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를 통해서도 원불교를 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 대회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는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가 주관을 하고 또 대륙을 돌면서 매년 다른 도시에서 네. 개최가 됩니다. 1905년에 프랑스에 있는 불려노 슈르메르라고 하는 그 마을, 그 해변 마을인데 그곳에서 제1차 세계 대회가 열렸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대륙을 돌면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 7월 말부터 8월 초순에 열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전문 분야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치료 학회나 또는 상공인 모임, 철도인 모임. 우리나라는 그런데 외국은 철도가 발달을 해서 네. 전국 철도인 모임이 굉장합니다. 철도인 모임 또는 우표 수집하는 분들의 네, 모임 또는 뭐 교육자 모임 등 이분들이 모여서 연례 이제 총회도 하고 네. 또 그동안의 행사를 가지고 서로 논의도 하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본대회가 있고 대회 네. 전 일주일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 이 2주일 동안은 네. 관광으로 그 나라 관광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거의 3주간 그렇죠. 이제 진행이 되고 다 즐기면 3주를 있는 그렇네요. 거죠. 매년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 이 정도면 규모도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코로나 이전까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80여 개국에서 2,000명 내외의 사람들이 네.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나라에서도 2번의 세계 대회가 열렸었는데 한 번은 1994년에 79차 세계 대회가 네. 열렸는데 그 워커힐 쉐라톤 호텔에서 열렸었고 1,8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17년에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1,200명 정도 회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기 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것도 그러면은 일단은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은 된 거네요. 그렇죠. 아마 역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대에 네. 2번인가 대회를 거르고 거의 이제 다 진행이 됐었죠. 그 중에서도 또 원불교가 가장 한국에서 활발한 종교로 또 알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제 그 세계대회 기간 동안에 네. 원불교 에스페란토 학교에서는 원불교 분과를 개최를 합니다. 그 대개 세계대회가 시작되기 전날 대개는 이제 모바다 포이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세계대회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커다란 행사들을 전날 밤에 홍보를 합니다. 그때 저희도 부스를 하나 마련을 하고 네. 또 이제 저희 분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 또는 뭐 시간, 장소 네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 선방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모은 리플렛을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그런 일들을 저녁에 미리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홍보하는 것 중에 이제 원불교 에스페란토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구성돼 있다고 알리고 있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예를 네. 들면 이제 그 원불교 선방에 대한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네. 그때 원불교 교리를 간단하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또 선체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좌선도 간단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 선방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당신이 느꼈던 당신이 체험한 원불교는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상담도 네. 듣고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네. 또 에스페란토 성가도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행사는 한국에서 한국인이 진행하는 세계대회에서 유일한 분과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참석하는 그 세계대회 참석하는 한국 에스페란티스트들도 네. 대부분 이 분과에 참석을 해서 일을 거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에스페란토 사회에서도 원불교는 네. 자존심이지요. 딱 하나만 네. 우리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자랑거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자직강 또 원불 교서 강독 이런 예. 거 이제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예, 그 교서를 전서를 다 번역했던 최대석 원무가 네. 중심이 돼가지고 본인이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그 교서 강독을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정전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대종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우리 이제 교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시작이 됐는데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해서 지금은 네. 45명이 등록해서 듣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전과 대종경 강의는 끝났어요. 지금은 정산종사 법어를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열의가 대단해요. 예. 정말 이제 처음에 했던 그 교전 번역 활동들이 예. 계속해서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도 강의를 참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서도 직접 예비 교무들에게 에스페란토 강의를 또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강의인가요? 예. 아마 대학원 대학교에서 문화 특강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네. 초대를 받아서 그 에스페란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주로 저희 원불교 에스페란토 학교의 시작, 또 배경, 네.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게 하셨던 교무님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성과,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는 시간이 짧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강의에 함께했던 교무님들 예비 교무들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페란토 교전이 뭐 대단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에스페란토 교전이 교량 언어로서 네. 여러 민족어로 정전을 번역하게 됐다는 네네. 말씀을 듣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한국어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저와 같은 반응을 아, 예, 예. 처음에. 그래서 교량 언어라고 하는 개념을 네. 익히셨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네. 또 8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또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통역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모두 대회에서는 에스페란토로 그렇지 통하니까. 당연하죠. 에스페란토 네. 대회니까. 네. 그래서 앞뒤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서 그렇게 시끄러운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향이죠. 아 이런 곳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구나.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즉석에서 세 분의 교무님들이 당신들이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네. 지금 익산지부에서 오.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결국 이런 활동들이 원불교를 또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움직임일 텐데 예. 우리 출제가 교도들이 결국 에스페란토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키워야 되는 이유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결론은 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주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원불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홍보도 되고 네. 또 이제 교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에스페란토에는 그 파스포르타 세르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어떤 그게 제도인가요? 이제 무료 숙박 제공 제도. 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 중에 이제 집에 좀 여유가 있는 방이 있거나 네. 그러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에스페란티스트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식사까지도 제공을 네. 하고 교통편도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역시 저희가 또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에스페란티스트들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처음 만나도 네. 굉장히 반가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거리낌도 갖고 무장을 한 상태였는데 네. 금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무장이 해제가 되고 또 뭐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금방 돌아섭니다. 따라서 저는 교무님들께서 혹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이제 교화 활동을 하시거나 그렇다고 네. 한다면 세상에 아는 분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 시쳇말로 그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 될 네네. 텐데 이때에 현 주민들 중에 에스페란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는 원근에 계신 분들이라고 네. 하더라도 에스페란티스트가 어떤 일을 한다 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거든요. 네.
그게 참 좋은 네. 경험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많은 도움도 실제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실질적인 도움까지도 얻을 수 있는 에스페란토 하나로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만나면 무장해제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예, 또 직접 느낄 수 있다. 네. 에스페란토 국제선방 역시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얼마 전에 또 16차 에스페란토 국제선방이 열렸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을 뭐 줌으로 좀 한 형식만 갖췄었는데 아, 네네.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이후 첫 대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대구 그 한실교당에서 이번에 이제 16차 선방이 열렸는데 2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 한실교당의 정봉원 교무님은 저희 원불교 에스페란토 학교의 지도 교무님이세요. 아, 네. 그래서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고 또는 뭐 독감도 유행하다고 해서 굉장히 좀 네. 우려스럽지만 과감하게 시설을 다 빌려주시고 네. 모든 재반 시설을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감사 인사를 많이 드렸는데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나 혼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교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하면서 교도님들께 감사를 돌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날 참석했던 22명의 이름으로 이제 교무님하고 또 한실교당의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들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선방에서는 강의가 3개가 있었어요. 네. 그 하나는 행선,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는 선이 있잖아요. 네. 그 행선의 이론과 실제를 오순모 선생님이 하셨고 또 은혜가 없는 삶은 영원한 전쟁이다. 그러면서 이번 여러 가지 국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비롯해서 이런 말씀을 헝가리에 있는 지금 헝가리 살고 계세요. 네. 마르쿠스 가보르 박사님이 줌으로 네.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을에 딱 맞는 그 프랑스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 이제 그분의 그 노래하고 사랑행 그리고 사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준비를 해서 1시간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험 활동도 했었는데 영양에 있는 자작나무 숲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교무님께서 주선을 해주셨어요. 네. 거기에 가서 자작나무 숲 체험도 했었고 또 그곳에서 사과 따기 체험도 겸해서 하고 네. 그 외에도 뭐 친교의 시간, 자유 발표, 동아리 활동, 사교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 좌선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108배를 네. 하고 연불 좌선을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하지요. 네. 그 이번에는 22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해외 참가자가 3분의 1이 넘는 8분이세요. 많네요. 예. 베트남에서 6분이 참석을 하셨고 네. 또 미국과 중국에서 한 분씩 참석을 하셨는데 네. 그 중국에서 참석하신 분은 7년, 8년 차 계속 오시는 단골 손님이세요. 아, 정말요? 예, 아까 그 강의하셨던 헝가리의 그 마르쿠스 가보르 박사님도 한 10번쯤 오셨을 거예요, 아마. 선방이 너무 좋아서 네. 여기를 당신 제2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여기 열심히 참석을 하십니다. 그 말만 들어도 그리고 매년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 해도 그렇죠. 매회 그 모습만 봐도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회장님에게 에스페란토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세컨하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컨하우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정처럼 굉장히 편안합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 또 거기서 읽는 책들, 또 뭐 SNS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요. 네. 사회자님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네. 저도 세컨하우스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방송을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서 특강하셨을 때처럼 예. 나도 한번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네.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대면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 에스페란토 문화원이 있습니다.
마침 또 그 문화원의 이중기 원장님은 네. 저희 교도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에스페란토 여기 원불교 분 여기 학회에 여기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안내를 하고 네. 또 저희들과 더불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에스페란티스토에 네. 대해는 예비 에스페란티스토가 가면 네. 무장해제해서 그렇죠. 반갑게 맞아줄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이렇게 문을 좀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충분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작년부터 에스페란토 교령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산 김상익 에스페란토 교령님께서 실은 2000년대부터 원광대학교에 에스페란토를 제2의 국어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실제로 2003년부터 원광대학교에 에스페란토가 제2 선택 과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에스페란토를 직접 학점 이수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2013년이 돼가지고 학교 재정 긴축 사업으로 인해서 에스페란토어도 그랬고 여러 가지 소수 조그마한 그룹의 제2외 국어들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 좀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교학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교 원불교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또는 특별활동 시간에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마 예비교무님들이 이런 에스페란토의 사상이나 또 에스페란토를 직접 공부하시고 현장에 나오시면 뜻하지 않는 많은 도움들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원불교인이라면 에스페란토를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두들 세컨하우스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등의 언어로 또 전 세계 원불교를 알리고 있는 또 원불교 에스페란토회가 있기에 우리 또 원불교 교화가 더욱더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일선에서 정말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또 회장님이 계시기에 더욱더 밝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